40쪽이랑 41쪽 문제 풀어보고. 자, 이거 풀어봅시다. 혈액순환 경로가 있고요. 예, 그 가에서 다는 이동 경로다. A에서 C는 간, 소장, 심장을 얘 심장이고 간이고 여기 소장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가에서 다는 산소, 포도당, 암모니아로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동맥과 정맥 중 하나이다. 자, 하여튼 몸 밖에서 폐에서 이거는 이제 산소지, 산소. 폐를 통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폐정맥이죠, 폐정맥. 디귿이 요건데 폐정맥. 그 다음에 A는 당연히 심장이고, 리을은 이제 요거는 동맥이죠, 동맥. 예, 뭐 대동맥의 일부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동맥이죠, 리을은. 뭐 요런 거고요. 조직세포에서 뭐 니은을 거쳐서 A를 거쳐서 폐로 가서 다시 A, B로 가네요. 근데 요런 애들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나는 암모니아가 됩니다. 조직세포에서 나온 거니까. 몸 밖에서 소장을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포도당이 되겠죠. 근데 간은 세포호흡에 사용된다. 산소가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나는 B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암모니아니까 요소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B, 기역, A, 폐, 디귿, A는 A에 해당한다. 이게 뭐였지? 포도당이었죠? 몸 바깥에서 C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말하는 거군요. 간으로 갑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에 간을 거쳐가요. 예. 저장해 놓기 위해서, 글리코젠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 거쳐서 폐 거쳐서 A 거쳐서 디귿 거쳐서 A 거쳐서 그 다음에 리을로 간다. 맞는 설명이네, 그쵸? 예. 여기 부분에 요거 들어가면 돼요. 간 거쳐서 가는 거 맞아요.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은 노폐물 기역 니은에 배출되는 과정이다. 생콩즙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런 거 읽어두세요. 생콩즙에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인 유레이스가 들어있다. 네, 이거 아셔야 되고. 기역은 오줌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되고 니은은 오줌과 날숨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그러면 니은은 물인 거고 기역은 이제 요소지, 요소. 지금 기역과 니은은 물과 요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pH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근데 오줌에 증류수 넣었을 때도 변화가 없는데 요소에 생콩즙 넣었더니 pH가 증가했다. pH가 증가하는 거는 염기성이 된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오줌에 있는 성분과 요소랑 성분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에 요소가 들어있다, 뭐 이런 거지. 자, 생콩즙의 첨가 여부는 조작 변인이다. 이건 조작 변인이 맞죠? 그러니까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잖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거는 조작 변인이 맞습니다. 3과 4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거예요. 암모니아가 좀 더 작은 애야.
이건 분해하는 겁니다. 이화작용이 맞아요. 이 실험을 통해 그러니까 요소가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요소거든요. 요거를 분해해 가지고 NH3로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해 반응이 맞아. 이 실험을 통해 니은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줌의 니은의 포함 여부. 니은이 뭐죠? 네, 물인데 요소의 포함 여부지. 요소의 포함 여부. 기억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해야죠. 네. 오줌에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7번에 그림은 사람 1과 2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네. 표는 비만에 대한 자료이다. 1과 2의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그림과 같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을 때 1은 체중이 증가했다. 1은 체중이 증가했대. 그러면은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거지. 소비량보다. 근데 2에는 변화가 없다. 이거 비슷하니까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소비량이 지금 이제 B인 거죠. B. 비만이 되기 쉽고요.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맞죠? 기억이 B가 맞죠? A에서 스몰 a가 A에서 A가 어딨나요? 여기 섭취량이 지속되었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이다. 맞죠? 당뇨병은 니은에 해당한다. 대사성 질환의 당뇨병 들어갑니다. 5번 답이고요. 자, 표는 영양소 가와 나가 분해 산물로 나오는데, 지금 기억이 보면은 호흡계로도 나가고, 요거는 당연히 배설계잖아. 그렇죠? 배설계로도 나가. 둘 다 나가. 그럼 물이야, 물. 요거는 소화계고, 그 다음에 기억이 물이기 때문에 니은은 암모니아가 될 거고요. 암모니아까지 나오는 영양소는 단백질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CO2는 안 써 있는 거지. 네, 녹말이구나, 녹말. 그러니까 간은 녹말인데 뭐 CO2는 지금 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둘 다. 기억의 구성 원소에 기억은 물이지, 물.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가에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다. 녹말은 얘로만 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없어요. B에서 나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소화계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맞지? 답 5번. 보시지요. 44쪽에 쪽 보겠습니다. 자,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뉴런은 뭐 신경세포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뉴런이라는 말 써도 되고, 핵이 존재하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체는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등 신경세포체는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뉴런의 생명활동 조절하는 부분이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온 건데, 여기로 반응이 들어오죠.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가지돌기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축삭돌기는 길게 뻗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축삭돌기는 다른 부분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긴 돌기로 흥분이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된다. 근데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집은
요게 마리집이라고 하고 이 구조를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수반세포라고 하는 거야. 이게 펴져요. 요 수반세포가 이렇게 말아져 있는데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예. 세포예요. 수반세포가 감겨있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마리집에서는 흥분의 전달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도약전도라고 하죠. 절연체라고도 하고 마리집 부분이 절연체 역할을 하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거기서는 랑비의 결절에서는 흥분의 전달이 일어납니다. 예. 흥분이 발생을 합니다. 수반세포는 흥분 전달이 일어나진 않아. 거기는 이제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런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다. 예. 생겼는데 특히 얘는 이제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 이렇게 생김새 아셔야 되고요. 감각 뉴런이고 감각 세포고 또는 이제 구심성 뉴런이다라고도 얘기하죠.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뉴런의 종류,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마리집이 있냐 없냐. 예. 그래서 민마리집 뉴런이 있고 마리집 뉴런이 있는데 마리집 뉴런이 흥분 전달이 더 빨라요. 흥분의 전도가 더 빠릅니다. 흥분의 전도가. 전달은 다른 걸로 전달해 주는 거고 하여튼 흥분의 전도가 더 빠른데 이때 도약 전도가 일어나. 도약 전도. 이렇게 건너뛰면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리집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아셔야 되고요. 민마리집보다는 더 빠르다. 옆에 칸 채우고 가겠습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죠. 세포. 무엇은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한다. 신경세포체죠. 수반세포는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마리집을 형성합니다. 자, 모모나 신경세포체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가지돌기. 무엇은 흥분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한다. 축삭돌기. (5번에) 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에서 흥분이 발생하지 않아. 마리집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맞죠? 자, 옆에 이렇게 다 쓰러트리면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도약 전도가 일어나게 되면 더 빠르다라는 거지. 마리집 뉴런의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 뉴런의 기능에 따라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구심성 뉴런은 이제 감각 뉴런인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제 구심성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연합 뉴런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애들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은 이제 뇌나 척수 등인데 판단하고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입니다. 그런 애들이 연합 뉴런이고 그 명령은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뉴런이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다. 자극의 전달,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서 구심성 뉴런에 의해 연합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요. 연합 뉴런이 판단을 해서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을 움직여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지.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구심성 뉴런이 받아들인 자극에 의해 발생한 흥분은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계로 전달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무슨 뉴런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하는 뉴런이다. 연합 뉴런이네.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척수에 존재한다. 무슨 뉴런은 무슨 뉴런으로부터 반응 명령을 전달받아. 원심성 뉴런이죠. 원심성 뉴런은 연합 뉴런으로부터 반응을 전달받아 명령을 근육에 전달해 주는 거고요. 자극은 감각기관, 구심성 뉴런 또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또는 이제 운동 뉴런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반응 기관 순으로 전달된다. 구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끝부분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인데 축삭돌기가 아니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아닙니다. 원심성 뉴런 축삭돌기 말단은 반응 기관에 분포한다. 근육에 분포한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 근육 움직이기 위해서. 이거 맞죠? 자, 다음 쪽에 이제 자, 축삭돌기가 굵으면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거예요. 굵으면 왜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좁으면 이게 확산되는 게 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게 힘들어. 그래서 굵을수록 저항이 감소하여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거예요.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 뉴런, 굵기가 굵죠? 더 빨라. 1초에 60m나 간대. 온도 감각 뉴런은 이게 얇잖아. 요거보다 느려. 근데 이건 더 통증은 더 작네. 통증의 이동 속도가 제일 느리네요. 여기서. 그런 거 좀 알고 있으시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요거 할게.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요 흥분의 전도 요거 잘 해봅시다. 일단 이제 좀 잘 읽어주시고,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아 휴지 상태인 뉴런은 분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휴지 상태의 뉴런이 분극이 되어 있어. 그래서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고 안쪽이 음전하, 이거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여러 단백질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단백질이 있어. 근데 이 마이너스 단백질은 그림에 잘 표현을 안 해줘. 그래서 플러스만 짠뜩 보이거든. 그래서 플러스인 줄 착각하는데 안쪽에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안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마이너스. 요게 이제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야. 안쪽에 플러스만 이제 이온만 표시하다 보니까 플러스만 보이지만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거 아셔야 되고, 안쪽도 플러스 바깥쪽도 플러스 아니야.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군요. 자, 근데 왜 분극이 되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냐. 마이너스 70mV를 띄고 있는데, 자, 분극의 원인,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존재한다. 이 막단백질은 요 통로 말하는 거죠. 요게 막단백질이지, 막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 막단백질. 근데 이 막단백질이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나 아니면 나트륨 칼륨 펌프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단백질에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이런 글씨들 하나하나 잘 읽어두셔야 돼요. 얘가 뭐 능동 수송을 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 응?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야. ATP를 사용을 해, 사용.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기 써있는 ATP를 분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 이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칼륨 이온은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이로 인해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중요해요. 항상 밖이 더 높아요.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더 높아요. 이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밖이 높아. 칼륨 이온은 항상 안이 높아. 안이 높아.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거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자꾸 써요. 요걸 유지하는데. 근데 이제 칼륨 통로나 나트륨 통로는 열리면 확산이 돼, 확산. 근데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칼륨 통로가 열렸다. 칼륨 이온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안쪽이죠, 안쪽. 안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통로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통로만 열리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능동수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능동수송은 농도를 거슬러서 올라오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만 확산은 에너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륨 통로도 있고 나트륨 통로도 있는데 휴지전이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 근데 칼륨 통로는 일부는 열려 있어요. 일부 열려 있다. 다시 보세요. 휴지 상태에서 칼륨 통로 일부가 열려 있어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이 되지만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지 못한다. 또한 세포 안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밖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밖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거를 이제 전위차라고 하는데, 전위차. 이 전위차가 전압이랑 똑같거든. 이 전위차를 측정하면은 마이너스 70mV를 보통 띱니다. 아시겠지요? 이게 이제 휴지전이에요, 휴지 상태. 그때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 이게 전위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아무튼 전위차가 마이너스 70mV다. 이 상태가 평상시다. 이거 평상시. 자,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 거를 똑바로 쓰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나트륨 이온이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나트륨 통로. 칼륨 이온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는 칼륨 통로가 있어. 뉴런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세포의 바깥쪽이 높아. 바깥쪽이. 나트륨 이온은 밖이야. 나트륨 이온은 밖이 안보다 높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이 밖보다 높아요. 분극 상태에서 세포 안과 밖의 전위차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전이.
분극은 이제 극이 나뉘어졌다 뭐 그런 뜻이고 평상시 상태에 분극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축삭돌기의 굵은 뉴런일수록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맞아. 분극 상태의 뉴런은 세포 앞을 경계로 안쪽이 음전화 뛰고 바깥쪽이 양전화 뛰는 거 맞아요.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분극,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막전위가 상승하는데, 근데 왜 상승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이 있다가 안쪽으로 막 들어와. 그거를 이제 유식하게 막투과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투과도가 커진다.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막전위가 상승하여 플러스로 상승하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때 전위가 대략 플러스 30mV 정도로 되죠. 예. 그거를 탈분극이라고 한다. 탈분극.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상승한 막전위가 다시 휴지전위로 하강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한다. 재분극의 원인은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그럼 칼륨은 바깥쪽에 많은데, 안쪽이죠, 미안. 안쪽에 많은데, 안쪽에 있던 칼륨들이 바깥쪽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닫히니까.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서 탈분극이 됐는데, 칼륨 이온이 나가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재분극이라고 하고, 재분극이 되다 보면은 좀 더 나가, 칼륨 이온이. 그래서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를 과분극이라고. 과분극. 원래 휴지전위보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과분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그림 잘 아셔야 되겠고, 자, 휴지 상태였다가 분극 상태였다가 탈분극이 되는 거죠. 이때가 1이 탈분극이 되는 거고, 그때의 전위는 요 전위는 활동전이라고 하고, 활동전이 플러스 30mV 정도 되는 거, 활동전이. 이때 왜 이렇게 되냐?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죠, 미안.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막 들어와. 막투과도가 증가해서.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닫히기 때문에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감소하고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때는 과분극 됐다라고 하고, 이거를 나트륨 이온,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려놔요.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신호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치? 요런 현상이 있다. 1번, 분극 상태인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 역치라는 거는 이제 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세기는 돼야 되거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받아들여지면, 자, 막전위가 상승하는 그런 거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이 일어난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그때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나트륨이온 세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확산되고,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요.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증가합니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뉴런의 막전위가 휴지전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한다. 원래 휴지전위는 마이너스 70mV인데 마이너스 80mV까지 낮아지는 거를 과분극이라고 한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무엇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된다. 칼륨 이온이죠. 그 다음에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죠? 나트륨 이온이 먼저 확산되고 나중에 칼륨 이온이 확산돼 가지고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있습니다. 활동 전이 휴지 상태의 뉴런이 한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막전위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하강하는데, 이런 막전위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하고, 활동전이가 되고, 자, 한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연쇄적으로 활동전이가 생겨서 뉴런 내를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그 뉴런 내에서의 이동이죠. 근데 전도가 왜 일어나냐?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가만히 있질 않고 확산이 돼. 확산, 옆으로. 확산이 되면은 나트륨 통로를 다시 열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옆으로 확산이 돼. 이렇게 확산이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다시 열려요. 옆에가. 그럼 또 들어와. 그러면 다시 확산돼. 그래서 전도가 되죠. 여기 전도가 이렇게. 근데 원래 확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전도는 양쪽으로 일어나요. 전도는 원래. 전도는 양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뉴런에 자극을 받았어. 그럼 여기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으로 전달이 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흥분 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흥분 전달 물질이 있는 소포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포체가 축삭돌기 말단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전도죠. 전도. 탈분극이 일어나면은 인접한 부위에서도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왜냐하면 그 나트륨 이온이 양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전달은 이제 다음 이제 뉴런으로 가지돌기 쪽으로 흥분이 전달되는 거는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뉴런의 한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탈분극이 일어나고 막전이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한 부위와 인접한 부위에서 연쇄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여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하고,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뉴런이 가해지면 그 지점의 세포막에서 분극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분극이었는데 탈분극이 됐다가 재분극이 되죠.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재분극이고요. 그런 순으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부위는
다시 재분극이 일어난 부위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펌프의 작용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죠. 예. 칼륨 이온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나트륨 이온 내보내고요. 자극을 받아 발생한 흥분이 뉴런에 무엇에서 다음 축삭돌기라고 써야겠네요. 축삭돌기에서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써져있네.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 축삭돌기 중간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아요. 전도는 양방향, 전달은 한쪽 방향. 자, 그래서 전달이 되는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의 그 한 20 나노미터 정도의 틈을 두고 접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한다. 여기를 하나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 시냅스 전이 이제 이전 뉴런에서 전도가 오면 여기서 터져. 여기 시냅스 소포가 터져.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과 같은 흥분 전달 물질이 나와. 흥분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그 부분이랑 결합을 하면 열려. 그러면 다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다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열리는 거지. 그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나오고요. 그게 그 다음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면 열려요. 다시 나트륨 통로 같은 게. 그러면 다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하죠. 얘가 이제 문제 이걸로 나오니까 자극이 왔다. D 지점에, D1 지점에. 근데 지금 A와 C의 전도 속도가 2cm/ms래. A와 C가 1ms면 이제 요거 지나가는 거죠. 그쵸? 2cm 간다 이 소리죠. 근데 B는 3이네. 3. 더 빠르네 B가. 그리고 4ms가 지난 다음에 어떤 상태냐. 자, D1의 역치상을 주고 4ms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랑 다는 뭔가요? 나는 A와 B네요. A와 B. A와 B에서의 막전이 변하고, 다는 C에서의 막전이 변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D3라고 할까요? D3 부분에서 4ms 후에 뭐 활동 전이가 얼마냐, 막 전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2ms가 들어가. 왜냐면 지금 4cm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달하는데 2ms 썼고, 여기서부터 2ms 후가 얼마냐면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뭐 그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플러스 20 정도 될까요? 여기가 한 플러스 20 정도로 막전이가 나타난다.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에서 B로 할까요? B 했구나. C에서는 4ms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4ms가 되면은 4cm 부분까지 이동하고 2mm가 남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ms만 있으면은 4cm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 C에서는 2ms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0mV가 되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빼면 흥분이 일어나는 그런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몇 미리볼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런 분석을 한다라는 거지. 옆에 1번에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약 20나노미터의 틈을 두고 접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고요.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써야 되네.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그거랑 결합을 해서 열려요.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한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흥분은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세포체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신경세포체.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일단 2점 테스트 52에서 근육 하는 건 아니니까 10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2점 테스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자,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하면 활동 전이는 니은과 디귿에서 모두 발생한다. 근데 디귿이 지금 절연체 부분이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 니은은 발생하는 게 맞는데 디귿은 아니죠.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의 밀도는 A가 더 많죠. 그러니까 수용체 말하는 거죠. 수용 전달 물질은 B에서 나와서 수용체는 이 가지 그 돌기 쪽에 있기 때문에 A에서가 더 많다. 맞지? 슈반 세포는 디귿을 구성한다. 요게 세포입니다. 요게. 이 마리집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답 4번이고요. 자,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게 구심성 뉴런이면서 감각 뉴런이죠. 요건 연결해 주니까 연합 뉴런이고, 요거는 이제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이죠. 방향은 이렇게 전달되죠. 이렇게 가가 구심성 뉴런이 아닙니다.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게 맞죠. 나에서 발생한 활동 전이는
가와 다에 모두 전달된다. 아니지. 가루만 가요. 가루만. 네, 가루. 2번 답이고요. 3번에 자, 요거 민마리집, 요거는 마리집 뉴런이네요. A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B와 D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B는 되고 D도 되네요. 그쵸? 왜냐면 요렇게 가니까 이거 거꾸로 했으면 안 되죠. 얘가 이렇게 가야죠. 지금 A의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흥분의 전도 속도는 B에서 C가 D에서 E보다 느리다. 맞아. 느려요. 민마리진 뉴런이 더 느리다. 나에서 흥분 전도가 될 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맞죠?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걸 도약 전도라고 해. 도약 전도라고 해. 5번 답이고요. 4번에 자, 1구간에서 세포 밖의 나트륨 이온 농도 유지에 ATP가 사용된다. 예, 맞죠? 1구간에서 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송을 능동수송이라고 하고, 이 구간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는 거야. 3구간에서 바깥으로 칼륨 이온이 나가는 거고요. 3에서 재분극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예, 기억되고 3번 답이고요. 5번에 자, 기억과 니은에 존재하는 전하를 뜬 입자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안과 밖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나트륨 이온이 밖이 더 높죠? 밖이. 칼륨 이온이 안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띈 고분자 물질, 요거 안쪽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밖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세포 안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면 칼륨을 밖에서 안으로 내보내는 거지. 밖에서 안으로. 예, 맞네. 예. 칼륨은 안쪽으로입니다. 탈분극이 일어날 때 지금 나트륨 이온이 써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안이고 밖인데 밖에 있던 애들이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쵸?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트륨 이온이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한다가 맞지? 이해가시죠? 감소한다라는 표현 맞습니다. 1번 막투가도인데 이게 지금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막투가도가 먼저 증가하는 게 나트륨 이온이고요. 칼륨 이온은 나중에 증가하고, 이래서 기억의 농도는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다. 이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안에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기억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밖에서가 높은 거야. 안에서 높은 게 아니야. 이래서 왜냐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바깥에 농도가 높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확산이 되려면 바깥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되는 거니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밖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온의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으로 막전위가 상승하죠.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30mV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온 통로를 통해 니은이 세포 바깥으로 확산이 된다. 맞죠? 네, 답은 4번이고요.
7번에 7개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이다. 하나의 뉴런에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 수가 가장 많은 뉴런은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여기에 자극을 주면은 B 같네요. B, 그쵸? B에 자극을 주면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얘만 안 되네. A만. B에 자극을 주는 게 가장 큽니다. A에 자극 주는 거는 안 되죠. E도 안 되고요. B가 제일 활동 전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A 빼고 B에 자극 주면 A 빼고 다 발생하네요. B고요. 가는 신경 1과 2를 가는 나는 1과 2의 B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이상 주었을 때 잠깐만요. 먼저 하겠습니다. B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기역과 디귿에서 막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디귿 지점은 1에 A, 1에 C, 2에 C 지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B 지점에다가 준 거죠. 자, 그런 건데 여기나 여기 준 건데 이게 거꾸로는 못 가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C는 이 막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에 C인 거죠. 2에 C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서 1의 A나 아니면은 2의 C 1의 C 여기. 근데 더 나중에 도착한 애가 A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여기도 안 가네. 다시 봐야겠네요. 가네요. 미안해. 여기가 A네. 1의 A네. 미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1의 A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전달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느리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이게 니은이 2의 C고 얘가 1의 C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기 2의 C 지점은 니은이다. 2의 C 지점 니은 맞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1의 C 지점과 2의 A 지점 모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T1일 때 T1 여기네요. 1의 C 지점과 2의 C 지점 탈분극 맞죠? 그 다음에 2의 A 지점. 근데 여기는 2의 A 지점은 없는데 1의 C 지점이 2의 A 지점은 여기네. 같네요. 왜 같냐면 봐봐요. 이게 거리가 똑같아요. 여기가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의 C 지점만 나온 건데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쵸? 근데 이것도 있어. 흥분의 전도 속도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 얘도 도착한 거야. 그래서 2의 A 지점에도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축삭돌기 말단이고 B가 가지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비가 많이 되는 거지. A가 더 많은 거죠. 축삭돌기 말단이 더 많은 거죠. D가 맞네요. 답은 5번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그림은 어느 축삭돌기에 존재하는 P와 Q 지점이고요. 역지상의 자극을 준 후 시점 T일 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중 하나를 줬습니다. 시점 T가 지난 다음에 특징이다. P에서 기억은 세포 안으로 빠르게 유입된다. 이거는 나트륨 이온이죠. 안으로 들어오는 애. Q에서 기억의 막투가도는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Na 나트륨 이온에 이거는 증가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어디에 자극을 준 거냐면 Q에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는 시작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린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제 재분극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도착해 가지고 탈분극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 이해 가시나? 이게 탈분극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탈분극 이후에 재분극으로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Q에다가 자극을 준 거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야 탈분극이 시작되는 거니까 자극을 주어진 지점이 Q라는 걸 알 수가 있고, P에서 기억의 농도는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높은 거야. 안이 높은 게 아니야. 항상 밖이 높은 거야, 나트륨 이온은. 그 다음에 T일 때 Q에서의 막전위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재분극되면서 막전위가 하강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러니까 답은 1번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가와 나의 사이의 흥분에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시냅스 이전이지. 시냅스 이전. 여기를 시냅스라고 하고 여기는 시냅스 이후. 얘가 가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이 가서 수용체에 붙은 거야. 그럼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흥분은 나에서 가로 전달돼야 되고요. 시냅스 틈에 기억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하기 전보다 흥분 전달이 억제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제하는 물질을 하면 당연히 전달 억제되는 거 맞죠? 니은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야. 니은은 나트륨 이온이고 신경 전달 물질은 지금 동그라미야.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 수능 특강 3점은 마저 하고요. 숙제로 이제 프린트 2세트 내줬습니다. 프린트 2세트 그거 풀어오는 그 숙제. 네, 수고했습니다.